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성중공업이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 건립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하고요. 올 초부터 최대 이슈 중에 하나였던 공매도 재개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나왔었는데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로서는 일단 한숨 좀 돌렸죠.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의 공매도가 이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5월 초까지 다시 또 시간을 번 거니까 개인 세력들도 다시 한번 활발하게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잘 또 활용을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시장 변동성에 또 큰 역할을 했었던 15금리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15금리가 2.5%를 넘어서 하루짜리 금리가 3%대 진입하면서 아주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다행스럽게 다시 2.5% 아래로 하향하면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3개월물부터 1년물까지 본다면 아직은 꺾이는 모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물이 꺾이게 되는지 한번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상해 증시가 국내보다는 반등폭이 미약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점을 돌파했던 중요한 지지자리는 아직 깨진 않았는데요. 이 자리가 깨지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긍정적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정말로 중국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다면 위안화 환율에서 뭔가 감지되는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위안화 환율에서는 큰 위기 사항이 보여지진 않고 있죠. 근데 만약에 15금리도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고 주가 지수도 중요한 지지자리를 깨고 하향 이탈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정말 중요한 환율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지지자리였던 저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때는 중국발 위기가 상당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중을 잘 조절하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효성중공업의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울산에서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 건립을 본격화한다. 작년 4월에 린데그룹과 효성중공업이 액화수소 공장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MOU 체결 이후에 MOU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으니까요. 과연 효성중공업이 계획했던 시기에 맞춰서 스케줄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딜레이 되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관점이었는데요. 드디어 금주에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이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 건립을 좋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좀 안 되는 게 좀 검토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좀 냉정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연합뉴스의 보도의 내용을 보면, 린데그룹과 합작법인 투자계약을 이제 드디어 체결을 했습니다. MOU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합작법인이 되는 거예요. 판매법인은 효성이 같습니다. 효성 하이드로젠, 생산법인은 린데 하이드로젠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을 건립하는데 부지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설비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결국 생산은 린데 하이드로젠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효성은 그것을 판매하는 쪽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소를 통한 판매 쪽이 효성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생산도 주도적으로 효성이 한다 그러면 정말 대박이겠죠. 그리고 효성 하이드로젠이 전국에 120여 곳에 수소 충전이 가능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제품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2023년 완공 예정인 공장이 연간 13,000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연 10만 대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할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2023년에 돼야 되겠죠. 맥킨지가 한국수 로드맵 2025년을 활용해서 보도한 내용 보면 16만 대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16만 대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2023년에 과연 10만 대 이상이 될지 그것도 여전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저장 탱크의 크기나 용량,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승용차보다는 대형차 위주,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같은 또 에어택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액화수소 시장이 열릴 것으로 지금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분명히 좋은 재료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재료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다 그러면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수소 충전 시장에서는 효성중공업이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고 그 방향을 잘 가고 있다는 것, 이건 이제 팩트인 상황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 수소 충전소 관련된 내용은 지난 10월 달에 천진이 방송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상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이 오른쪽 상단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수소 충전소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도 또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뿐만이 아니라 2030년까지 그린 경영 비전과 과제를 갖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 감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수소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천전 에너지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사업, 풍력 관련 사업 지금 하고 있고요. 또 ESS 관련 사업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은 작지만 이쪽 사업을 계속 키워가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시장이 평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STT GDC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전문한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향후에 데이터 센터 분야의 사업도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효성중공업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모멘텀은 있지만 이것이 실적과 부합되려면 시간은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너무 큰 기대감 갖기보다는 수급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시장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이 대신증권 리포트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 2020년 같은 경우는 역시 전반적으로 노딱 사태 때문에 매출액도 줄어들고 또 구조조정 비용과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인해서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영업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440억으로 쪼그라들었고 당기순이익은 적자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흑자로 다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출액도 조금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019년도의 매출액이 3,700억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도 그 매출액을 회복하지는 않을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크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실적 측면에서는. 다만 이제 올해 만약에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영업이익을 1,300억 정도로 회복을 한다 그러면 지금의 8천억대 시총 수준은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주가의 위치와 대응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9월 달에 수소 충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눌림목이 나왔고 10월 달에 이런 눌림목 자리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수렴한 이후에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올라가는 아주 긍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또 손을 대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 샀다 팔았다는 긍정적인 모습이죠. 자, 수급상을 보시면 기관이 최근에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하지만 사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수에 좀 동차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기관이 좀 주도하는데 이 기관 주도도 금융 투자가 차익 거래하는 게 아니라 투신권이 지금 들어와 있고 연기금도 또 입질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괜찮은 상황이니까 기관 수급 보고 시장 상황 보면서 대응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급등했기 때문에 이 3거래일 단일가 매매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을 예고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단일가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력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지난번에 고점대 가격을 한번 보시면 자, 이 가격이 이제 고점대 가격이었습니다. 75,000원대를 지금 밟았는데요. 일단 장중에 좀 깨끗하게 볼까요? 장중에 중심균형가를 깨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단타할 사람들은 단타 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리 위에서 계속 급등하지 않고 다시 또 양호한 조정이 나오면서 수렴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매매할 기회를 충분히 또 줄 거고요. 만약 15금리가 다시 급등하면서 중국이 흔들린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을 위해서
눌림목이 깊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또 매매 기회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이 급등했을 때 같이 급등하지 못했지만 한번 급등한 이후에 항상 급등을 만들었던 힘의 자리에서 깨지지 않고 박스를 만들고 에너지 수렴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 방에 죽는 법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매할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권에 놓고 효성중공업을 대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 관련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앞으로 또 계속 나오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쉬어갔던 수소 테마에 주목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